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18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성민입니다. 네, 길경식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지금 또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가지고 네. 여진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라고 그래서 네. 미국이 이해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미국의 국무부나 국방성 이제 관리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실망했다, 우려된다. 11월 이제 완전 종료되기 전까지 원래대로 회복하기를 바란다.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들도 네. 또 있다고요? 사실 지난달 30일에 청와대에서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 기지를 계속 반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26곳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좀 조기 반환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쪽에서 지금 그 환경 오염 비용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지 않아서 이게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미국 측에 이야기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네. 그 외교부 제2차관이 주미 대사를 불러서 불러다가. 조용히 하고 있어라 하고 이야기한 것 네. 이후에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냐. 또 하나는 이번 달에 이제 추석 이후에 아마 네.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한국이 자기 내세울 수 있는 카드 뭐 이런 걸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해석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압박이 안 될 것 같은데. 지소미아 이건 이제 언제 체결이 됐죠? 2016년. 예. 네. 또 어떤 배경으로 그게 체결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급부상하니까 미국이 중재를 한 거죠 사실. 네, 미국이 한국하고 이제 일본을 맞선 보듯이 해서 너희 좀 친하게 지내 정보도 주고받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사실 좀 압박을 해서 체결을 하게 한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그때도 내부적으로 반발이 굉장히 좀 있었죠. 이게 그때는 군사협정. 또 한일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그 위안부 협정 체결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오바마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불러가지고 이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그 압박을 심하게 가해서 그렇게 체결된 걸로 알고 거의 있거든요. 뭐 패키지로 이제 이게 체결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도 박근혜 정권이 중반을 넘어서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이렇게 드러난 그런 상황이죠. 네. 또 이게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이제 음모들이 크게 작용을 했죠. 네. 사실 이제 그때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게 해결되지 못해왔던 문제인데 일본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제 잘 자기네가 해결을 했다 거의 이런 식으로 좀 포장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제 위안부 지금 생존자들도 네.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보상이나 배상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쭉 있어 오다가 2015년 16년 그 무렵에 이렇게 다시 굉장히 크게 불거졌고 그것이 이제 한일 간의 어떤 첨예한 갈등으로 이렇게 표출이 됐고 그래서 이제 미국 당시 오바마 정부가 이렇게 두 나라를 불러가지고 중재를 했다 이거죠. 네. 중재를 해서 위안부에 대해서 불가역적으로 이제 더 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한일 관계가 더 이렇게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생존 공동체 내지는 운명 공동체처럼 이렇게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그 미국의 양 동맹으로 핵심 축으로서 그래서 한일 군사정보 그 교류 협정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걸로 해서 딱 묶어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때 원하든 원치 않든 합의를 한 거잖아요 외교적으로. 네. 좀 더 넓은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동북아 지역의 그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거예요. 네.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 진영에 있다 이거예요.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동북아를 비롯한 이쪽 세계 그 전략, 이렇게 외교, 군사 안보 전략이 뭐고 그 맥락에서 이렇게 동북아 안보 전략,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한반도 안보 문제를 어떻게 서로 그 조정해서 나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도 모자랄 판국에 완전히 그런 걸 개무시를 하고 우리식으로 자주 외교. 자주 국방 외교를 이렇게 달성하자, 실현하자. 황당한 그러면서도 지소미아를 딱 폐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뭐
뻔히 이렇게 드러나는 금방 밝혀질 바로 드러나 거짓말을 한다 이거예요.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미국이 양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왜 그런 거짓말을 뻔한 거짓말을 하냐라는 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의문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그 꿍꿍이 속이 뭐길래 미국의 제재를 유도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화나게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네, 일부러 이제 거의 자해를. 너무 막장 아니야 그거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했던 이야기가 제가 네. 그래서 그거 아니고는 지금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럼 더 의도적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이거 반일 노선의 투쟁이나 반일 싸움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게 이른바 한미 동맹이나 이렇게 반미나 이런 쪽으로도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게 지난주에 있어요. 말씀하실 때 이게 미국에서 안 좋게 받아들여서 상황이 악화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예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더 관계를 아니 지금 산호맹이나 주사파의 생각들이 그런 거니까 우리끼리 잘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네, 거니까 네. 지금 조국이라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투나 이렇게 행동이나 이렇게 그 죽창 들고 싸우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틀 속에 갇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이 이제 입증이 되는 게 근거들이 생겨나는 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미대사 페리스. 예, 미국이 네. 그 이제 지소미아 폐기를 일방적으로 종료를 시키니까 미국 국방성이나 국무성이 계속 우려한다. 우리하고 트럼프마저도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 트럼프 네. 이렇게 스타일이 있어요. 트럼프 스타일 어떤 거냐면 기분이 나쁘면은 김정은하고 나하고는 좋은 사이야. 시진핑하고는 관계가 좋아. 문재인하고도 좋은 친구야. 트럼프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 지금까지 그 말해온 것들을 딱 분석을 해보면 그런 표현을 써요. 기분이 나쁘면 네, 우호적인 써요. 표현을 쓰는군요. 네, 네. 그런 표현을 써요. 좋은 관계야, 좋은 친구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볼 거야.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 했어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완전히 거의 그 신뢰를 접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내가 너를 신뢰하겠냐 이런 말이잖아요. 김정은도 너를 안 믿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뭐 이런. 당장에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네. 동맹 이걸 이렇게 언급하게 되면 네. 바로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후 순간까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국내 여론상 뭐 미군 철수라든지 한미 동맹 파괴라든지 이런 정도로 가면은 바로 날아갈 수 있죠. 날아가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건 지금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지만 한미 간의 관계는 한일 간의 관계 이상으로 망가질 위험이 매우 높아요. 한일 관계보다 망가지긴 진짜 쉽지 않은데.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면 그 말하는 타이밍이나 상황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이나 상황이냐 이거예요. 명백히 이것은 미국에 대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예, 들으라고. 반감이나 어떤 대항하는 어떤 반발하는 그런 표시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절대 전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그 증거가 뭐냐면 저번에 그 홀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네. 그 공격 뭔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그걸 빌미 삼아서 이란을 공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했었어요 바로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일본 아베가 반대를 했어요. 일본 상선이 공격을 받았는데 이건 이란에 의한 소행이 아닌 걸로 보인다. 근데 그때 어쨌든 미국 내에 어떤 세력이 주도해가지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트럼프가 제동을 했어요. 전쟁 안 한다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왜 전쟁을 안 하느니까. 트럼프는 자기는 철저한 장사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그래서 전쟁을 안 해요. 그다음에 동맹. 일본에서도 미일 동맹. 야, 이렇게
전쟁 나면 미국은 가서 죽는데 미국 위험에 처하면 일본은 그냥 있어야 되냐? 이게 말이 되냐? 네. 이거 바꿔야 된다. 그리고 대놓고 해요. 그럼 비용 분담으로 그 땜질을 하라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얘기, 동맹을 얘기하는데 네. 전부 돈 이야기만 해요. 네, 소장님이 이제 사실 이게 오늘 나온 단어가 막 주사파 이런 게 나와서 또 이게 무슨 뭐 빨갱이로 뭐라 그러나 색깔론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진짜 불안한 건 뭐냐면 소장님이 보통 몇 년 앞서서 이렇게 좀 불길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돼요. 그게 진짜 불안해 지금. 특히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사실 어디서도 이게 나오지 않은 이야기인데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거의 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새로운 대안 세력이 없어서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빨리 지금 이순신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렇게 새를 키워서 새로운 대안 세력이 돼서 정말로 21세기의 한반도의 좀 위기의 한반도 정세를 이렇게 헤쳐나가서 한국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행동을 하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지금 해법인 것 같아요. 반일에 이어 반미로 나아가면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인데 이 문재인 정권이 그 당파적 이익을 가지고 이제 국익을 해치는 그런 이제 국민들 상대로 세뇌를 하고 있는 그런 꼼수에 우리 국민들이 그걸 꿰뚫어 보고 이런 엉터리 같은 짓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기득권 정치 세력들을 다 물갈이할 수 있도록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18회 2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